영어만 2등급인데 그에 따른 아쉬움은 혹시 없으실까요? 영어가 이래도 상관이 없다 생각을 평소에 해왔기 때문에 설마 이게 진짜로 말하던 대로 돼서 조금 말 조심해야겠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국어를 다 풀고 대략 20분 정도가 남았어가지고 이거 됐다 라는 마인드였는데 검토를 할 때마다 틀린 게 계속 보여가지고 순간 좀 시겁했는데 안녕하세요. 2024학년도 수능 표준점수 수석 이동건. 수능 만점자 유리아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2025학년도 전과목 수능 만점자분들과 함께 만점을 받은 소감, 공부 방법, 그리고 MBTI까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영어를 제외한 전과목 만점자분들이신 국수탐 만점자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본 후 과학탐구원 전과목에 대한 공부 방법과 선택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저는 수능에서 과학탐구 영역 생명과학2에서 한 문제를 틀렸는데 국수탐 만점자라니 참 대단하네요. 이렇게 4명 합쳐서 저만 한 개 틀린 거잖아요. 그러면은 두 분 자기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2학번 카톨릭의대 진학 예정인 2학년도 수능 국수탐 영역 만점 최원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5학년도 수능 국수탐에서 만점을 받은 이재혁이라고 합니다. 카톨릭대학교 2학번으로 진학할 예정입니다. 지난 수능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셨을 때 혹시 소감이 어떠셨나요? 먼저 저 같은 경우는 반수를 했는데 지난 6개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고등학교 3년 동안 노력한 게 국수탐 영역 만점이라는 결과로 이어진 것 같아서 되게 뿌듯하고, 그리고 제가 반수를 시작할 때 그 두 분께서 나오신 영상을 보고 영상에 나오겠다는 목표를 세웠었는데 그 목표를 실제로 이룬 것 같아가지고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시대인재엔 영상 출연. 이게 되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수험생활 동안에 많은 지원을 해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재영님과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있는 사이였고, 재영님 반수 시작하기 전에 서울대에서도 가끔씩 밥 먹고 이랬던 사이라서 저도 참 마음이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렇다면 두 분은 온전히 1년을 투자하는 재수가 아닌 반수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저 같은 경우는 현역 때 돌이켜보면은 평상시에 모의고사 성적을 잘 봤다가 수능날 하루에 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큰 아쉬움을 겪었었는데, 그때 느낀 감정을 다시 회상해보면은 이 수험생활이라는 판에 다시 낄 엄두가 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학교 생활을 6개월 동안이라도 한 다음에 수험생활을 다시 시작하자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반수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재수를 할 때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반수 참 좋은 결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재영님은요? 저는 재작년에 재수를 하면서 되게 열심히 했었는데 생각보다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한번 재수를 온 열정을 쏟아서 해보니까 한 번 더 1년을 쏟기에는 힘들다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6개월을 다녀보면서 반수를 한 번 더 할지 결정을 하자 해서 반수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상당히 시간적 제약이 있으셨을 텐데 혹시 그에 따른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저는 공부 시간의 부족에 따른 어려움이라기보다는 오전 8시부터 그리고 오후 10시까지 14시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말도 없이 계속 지내야 되는 게 좀 힘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말마다 친구랑 같이 밥을 먹었는데 산책을 하고 온다든지 아니면 카페를 가서 수다를 떨고 온다든지 등의 방법으로 리프레시라는 느낌으로 주말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시간적인 측면에서 부족함을 많이 느꼈는데,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한 후에는 할 수 있는 것에서 최선을 다하자 생각을 해서 공부할 때 최대한 뭔가를 새롭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던 대로 하자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가채점을 하기 전에 자신이 이런 국수탐 만점을 받을 거라는 걸 어느 정도 알고 계셨나요? 제가 국어를 다 풀고 대략 20분 정도가 남았어가지고 이거 됐다 라는 마인드였는데, 검토를 할 때마다 틀린 게 계속 보여가지고 순간 좀 시겁했는데, 그래도 마지막 검토 때는 다 맞았다는 걸 확신해가지고 국어는 그렇게 마무리 지었었고, 탐구 때 물리를 생각해보면은 제가 평소에는 물리에 자신이 있었어서 물리는 다 맞았겠다 라는 확신이 있었는데, 지구과학이 평소에는 자신이 없었고 다른 과목에 비해서 마지막 페이지에서 복잡한 계산을 요구하는 문제가 많았기에 지구과학은 몇 문제 틀렸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채점을 했을 때 다 맞았다는 거를 보고 안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수학을 풀 때는 비교적 쉬운 문제인 20번 그리고 27번 등에서 막혀가지고 시험 운영하는데 되게 차질을 많이 빚었었는데, 그에 따라 집중력도 흐려져서 뒤에 이은 문제들을 많이 못 풀었습니다. 대략 40분, 50분 남았을 때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하고 나니까 그래도 집중력이 다시 올라와서 시간 안에 문제를 다 풀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점심시간에 같은 학교 출신의 친구들과 헷갈려
헷갈렸던 문제 몇 문제만 답을 맞춰보니까 다 맞은 것을 확인하여 그때 국어, 수학 영역 만점을 받은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국어는 15분 정도 대략 시간이 남아서 남은 시간 동안 검토를 했는데 26번 문제가 제가 생각하는 답이 두 개로 나눠져 있어서 거기에서 망설였던 것 같고, 그다음 수학 같은 경우에는 50분 정도 남았어서 그 다음에 검토를 완벽하겠다 생각해서 국어는 못해도 98점이고 수학은 다 맞았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탐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평소에 화학이 자신이 있는 과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50점을 맞았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생명과학은 17번 문제를 완벽하게 풀지 못하고 살짝 찍는 식으로 풀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불안한 요소가 있어서 하나를 틀렸을 수도 있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틀릴 수도 있었다 생각한 문제가 다 맞은 거네요. 그렇죠. 어쨌든 두 분 다 아쉽게 영어 2등급 때문에 전과목 만점자가 되시지 못하셨는데 영어를 2등급 받으실 거라는 걸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셨나요? 영어를 평상시에 풀 때 많이 자신감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수능에서도 그런 게 많이 나타났었고, 그래서 영어가 몇 문제가 많이 불안했었는데 1등급은 나오겠지라는 마인드였는데 채점하니까 87이라는 숫자가 떠서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문제를 다 풀고 시간은 생각보다 많이 남았었는데 문제를 풀면서도 띄운 것은 아니지만 이게 답일까 아닐까 애매한 문제들이 많았어서 저 스스로도 1등급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감을 가진 채 채점했던 것 같습니다. 영어만 2등급인데 그에 따른 아쉬움은 혹시 없으실까요? 국어 수학 채점을 한 상태에서 영어가 2등급이 나왔을 때는 그래도 국어 수학 만점이니까 괜찮겠지라는 마인드였는데 막상 탐구까지 다 채점을 하고 나니까 나 왜 영어 2야? 라는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한테 수능 만점이냐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항상 영어 2라서 만점은 아님 이라는 답장을 보낼 때마다 살짝 아쉬움이 있었으나 그래도 영어 2에서 오는 아쉬움보다는 국수탐탐 만점이라는 기쁨과 뿌듯함이 더 큰 것 같아서 그렇게 큰 아쉬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말이 씨가 된다는 걸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평소에 얘기를 할 때 영어 공부에 비중을 안 뒀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영어 2등급을 받더라도 다른 과목에서 좋은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 제가 목표하는 대학에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서 영어가 이래도 상관이 없다 생각을 평소에 해왔기 때문에 설마 이게 진짜로 말하던 대로 돼서 조금 말 조심해야겠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영어를 공부하는 시간에 다른 과목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국수탐탐 만점이라는 성과를 얻었다 생각을 해서 영어 2등급에 대해서는 크게 아쉬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하신 거네요. 맞죠? 공교롭게도 이 자리에 물화생 지원 선택자들이 전부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어떤 과목 선택하셨을까요? 저는 생원 지원 선택했습니다. 저는 물원 지원 선택했습니다. 하원생원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그 과목들을 왜 선택하셨는지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물리랑 지구과학 원이 주로 어떻게 출제되냐면 문제의 조건이 나타나져 있고, 그리고 그 조건과 관련한 반응을 어떻게 빨리 하냐, 그 조건과 관련된 공식을 어떻게 빨리 유도하냐의 싸움인데 그런 반응 훈련은 많이 돼 있었어가지고 그런 과목들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저는 먼저 화학원 같은 경우에는 빠른 계산을 요구하고 또 수학적 감각을 요구하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부분이 저랑 좀 잘 맞는다 했기 때문에 선택을 했고, 또한 화학원이라는 과목이 제가 생각할 때는 암기의 요소가 가장 적다 생각을 해서 화학원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생명과학원 같은 경우에는 암기적 요소가 화학원보다는 좀 더 많지만 비교적 적다고 생각을 했고 퍼즐적 요소에 대해서 제가 유리하다 생각을 해서 생명과학원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저도 생명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퍼즐을 좀 싫어하지는 않는 편이라서 그런 문제들을 잘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전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제가 조건 반응을 좀 잘 한다고 생각을 해서 했었는데 사실 또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저도 두 분의 이유에 많이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과목을 다루기에 앞서서 각 과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내신 때 이제 화원 생활을 했는데 수능 때는 화투 생투를 해서 그때 원 과목에 대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원주님과 재영님, 각 과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선 물리학 원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면은 물리학 원은 크게 세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맨 첫 단원은 많은 사람들이 물리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인 F는 MA, 그리고 움직이는 물체의 속도를 구하라 이런 문제 등의 역학과 에너지 단원이 1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2단원은 전기, 자기 등의 전자기 단원이 이렇게 2단원으로 속해 있고, 그리고 마지막 단원은 파동, 이렇게 총 3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리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인 물체의 속도를 구하라 등의 문제들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대략 8문제 가까이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전자기에서 4-5문제, 그리고 파동 역시 4-5문제, 이렇게 물리학 20문제가 구성이 됩니다. 다음으로 지구과학 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지구과학 원은 크게 3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맨 첫 단원이 고체지구, 그리고 유체, 그리고 우주, 이렇게 3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 파트인 고체지구에 대해서는 주로
지질 변동, 그리고 판의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등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져 있고, 그 다음 단원인 유체 단원에서는 주로 기압, 그리고 지구의 기후변화, 이러한 내용들이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주 단원은 주로 별의 특성과 관련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그리고 외계 행성계 탐사, 그런 유형들이 출제가 됩니다. 먼저 화학원 같은 경우에는 크게 4가지 단원으로 나누시는데, 1단원에는 화학 반응식, 그리고 몰에 대한 내용, 그다음 양적 관계에 대한 내용이 주로 나오고, 그다음 2단원은 원자의 구조나 혹은 주기율표, 원자의 성질 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3단원 같은 경우에는 결합에 대한 내용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고, 그다음에 극성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단원은 상과 연기, 그리고 중화 반응, 동적 평형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생명과학원 같은 경우에는 먼저 킬러 같은 경우에는 유전에서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가계도나 혹은 다인자 관계 킬러 문제로 있고, 그다음 준킬러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근수축, 막전이에 대한 문제가 있고, 또는 세포 매칭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도 이제 생지를 했었는데 생명과학, 지구과학 모두 다 킬러보다는 그래도 비킬러 수가 훨씬 많은 과목들이다 보니까 높은 등급까지 가는 건 그래도 꽤 괜찮은 과목들이었던 것 같아요. 화원도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제 개념 별로 없네 싶었었는데, 저도 알고 보니까 이제 킬러 문제를 공부하는 게 그 화원의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각 과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학생들이 그 과목을 선택했을 때 유리하고 더 빨리 쉽게 공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먼저 물리학 1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아무래도 계산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이 물리학 1을 풀이하는 데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수학 관련하여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건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리학 1에 필요한 수학적 지식은 기껏해야 중학교 1, 2학년 수준의 연립방정식이 끝이기 때문에, 자신이 만약 수학 1, 2, 미적분 이런 것들을 못한다고 해서 물리학을 해도 될까라는 생각은 안 가지셔도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구과학 1 20문제의 거의 대부분은 자료 해석 문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료를 보고 얼마나 빨리 그 핵심을 캐치하고 다른 개념을 얼마나 빨리 응용시킬 수 있느냐가 지구과학 1에서 높은 점수, 그리고 빨리 20문제를 풀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구과학 1에서는 우선 높은 이해력과 암기 수준이 뛰어난 학생들이 지구과학 1을 풀이하기에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와 더불어서 자료 해석 능력도 잘 갖추고 있어야지 지구과학 1 20문제를 다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지구과학 과외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확실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자료 해석이 많은 과목이다 보니까 친구들이 많이 틀리는 부분도 자료를 잘못 봐서 틀릴 때가 제일 많았었고, 그걸 어떻게 빨리 잘 고쳐 나가느냐가 제일 중요했던 과목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화학원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계산이라고 생각을 해서, 물론 복잡한 미분이나 그런 계산은 아니지만 단순한 계산에 있어서 계산 속도가 빠르면 화학원은 그만큼 유리한 과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숫자적 감이라 하면 좀 애매할 수 있는데, 그런 직관적인 능력이 있으면 좀 더 빨리빨리 문제 포인트를 잡아서 해결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수학적 감이 있는 학생이 화학원을 선택하면 고득점을 받는 데 유리할 것 같습니다. 생명과학원 같은 경우에는 중킬러를 빨리 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중킬러를 풀 때 새로운 유형이 나왔을 때도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두뇌전이 빠르고 상황 판단이 빠른 학생들이 생명과학원 선택하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거랑 저도 많이 겹치긴 하는데요. 일단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두뇌전이 조금 빨리 돌아가야지 깔끔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가 많아서 좀 그런 걸 잘하는 친구들, 그리고 또 아무래도 경우의 수를 되게 많이 고려해야 되는 과목이다 보니까 그런 경우의 수를 머릿속으로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친구들이 생명과학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은 반수도 하신 만큼 엄청 효율적으로 공부하셨을 텐데, 본인만의 어떤 각 과목당 공부 방법들이 있나요? 물리학 1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이를 해보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단원 역학과 에너지를 예시로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우선 공식으로 푸는 방법도 있으며 그래프로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물리학을 공부하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구과학은 우선 암기와 이해가 베이스가 돼야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아무리 지엽적인 부분이라도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이 베이스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학원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어떻게 해야 가장 빠르게 풀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풀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명과학원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저는 실전 모의고사를 많이 푸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가장 효율적인 공부 방법인데, 실전 모의고사를 풀 때 특히 중킬러와 킬러 문제를 풀고 난 후에 어떤 논리를 이용해서 풀어야 더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과학 탐구 영역을 공부를 할 때 참 많은 문제들을 풀면서 그 문제에 대한 피드백을 진행
진행하면서 이렇게 쭉 공부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서 도움받았던 콘텐츠나 강사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물리학원에서 현정훈 선생님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제가 현역 때 그리고 반수하는 동안 계속 현정훈 선생님 수업을 들었었는데 현정훈 선생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되게 많은 풀이를 가르쳐 주신 분이라 현정훈 선생님이 가장 도움이 많이 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구과학에서는 제가 많이 받았던 컨텐츠를 얘기해 드리고 싶은데 저는 플로우랑 엣지가 가장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수 초반에는 제가 지구과학 관련한 개념들이 많이 떠오르지 않았을 때라 무엇을 해야 할지 되게 우왕좌왕했었는데 시대인재 컨텐츠들을 통해 가지고 개념들을 확실하게 정립하고 그리고 기출 문제 훈련을 통하여 지구과학 문제를 풀이하는 데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 그렇게 시대인재 컨텐츠들을 뽑고 싶습니다. 제가 도움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강사분은 김강민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료들 중에서도 특히나 킬각이 가장 도움이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킬각은 중킬러와 킬러 문제로 이루어진 미니 모의고사 같은 건데 푼 이후에도 어떻게 해야 가장 빠르게 풀 수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킬러 문제나 중킬러 문제에 대한 반응 속도를 높일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생명과학원 컨텐츠는 디카프에서 나오는 프로모터, 어답터 그리고 디카프의 시놉시스 모의고사인데 프로모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반수를 시작할 때 생명과학의 기본적인 개념 같은 것들이나 혹은 기본적으로 중킬러나 킬러를 푸는 방식에 대해서 다시 감을 찾을 수 있게 도움이 많이 된 것 같고 어답터는 마찬가지로 킬러나 중킬러로 이루어진 미니 모의고사인데 그것을 풀면서 킬러나 중킬러에 대한 반응 속도를 높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일단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서는 많이 사설 모의고사들을 풀다 보면 갑자기 기출이나 그런 거에 대한 축이 흔들릴 때가 많았는데 그때 이제 플로우나 그런 여러 시대인재 자료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비추천하는 공부 방법들이나 이런 부분은 있을까요? 화학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문제를 아무 생각 없이 풀고 난 후에 그냥 맞췄다 생각하고 넘어가는 게 제가 생각하는 가장 비효율적인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리학에서 제가 생각하는 비효율적인 공부 방법은 계산만 하는 문제를 많이 푸는 것이 비효율적인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전자기장에서 문제를 예시로 들면은 정량적인 계산 문제라기보다는 정성적으로 자료를 해석하고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크나큰 도움이 되는데 단순히 계산만으로 문제를 풀려 했을 때 이는 비효율적인 공부 방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구과학 1에서는 과목 특성상 의문사 당하는 문제들이 되게 많은데 그럴 때마다 에이 이런 게 나오겠어? 라는 마인드를 가지면 그게 바로 비효율적인 공부 방법이 될 것 같고 모든 부분을 내가 다 이해하고 암기하겠다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아무리 지엽적인 부분이라도 알아가야 되는 것이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점이나 1등급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이제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 요만큼만 해서 3등급만 받자 이런 친구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개념 학습과 기출 분석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최소 등급은 몇 등급이라고 다들 생각하시나요? 네, 우선 물리학은 대략 3등급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킬러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준킬러 그리고 비킬러 영역은 충분히 기출을 통하여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구과학 1은 제가 생각하기에 2등급까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신유형이 많이 출제되는 과목이 있기 때문에 1등급을 노리려면 많은 컨텐츠들을 풀면서 신유형을 접근해야지 1등급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개념 학습과 기출 풀이만으로도 받을 수 있는 화학원의 최소 등급은 저는 1등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등급이요? 화학원 같은 경우에는 수학적 감이나 직관이 있으면은 충분히 요즘 같은 문제에서는 1등급을 쟁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생명과학 1 같은 경우에는 개념 학습과 기출 풀이만으로 받을 수 있는 등급은 2등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명과학 1과 지구과학 1은 개념 학습과 기출 풀이만 하면 최소 2등급은 받는다 라고 하시던데 이 말이 사실이신가요? 두 과목 특성상 사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비킬러가 훨씬 비중이 높은 과목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출로 학습을 할 수 있는 단계인 것 같아서 2등급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두 분은 본인이 선택한 과목 중에 최저학력 기준을 더 쉽게 맞추기 위해서는 어떤 과목이 낫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물리학과 지구과학 중에서는 지구과학을 고르고 싶습니다. 기출을 많이 풀고 그리고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바탕이 되면은 충분히 높은 등급을 노려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구과학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저는 생명과학 1을 추천을 할 것 같습니다. 화학 1 같은 경우에는 작은 실수 하나만으로도 쉽게 등급이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를 했을 때는 생명과학 1은 좀 더 안정적으로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두 분 말씀을 종합해보면 과탐을 통해서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고 싶다 하시는 분은 여기 레이아님처럼 생명과학 1, 지구과학 1 이렇게 두 과목을 선택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국수탐 만점자들과 수능 만점자와 함께 국수탐 만점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과학탐구 각 과목에 대한 선택 가이드까지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수능을 미리 치룬 선배로서 다음에 수능을 치를 수험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제 현역들을 생각해보면은 평소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수능 때 다가올수록 공부를 더 열심히 하기보다는 좀 느슨하게 한 경향이 있어서 수능이 끝나고 그때 좀 더 공부 열심히 할 걸 이라는 후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반수를 시작할 때는 후회 없이 6개월을 공부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2, 6학년도 수능을 준비하시는 분들께도 후회 없이 공부하자라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자신을 믿어라라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결국은 수능장에는 홀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믿어야 수능장에서까지 끝까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치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나 자신을 믿어라라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학원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려서 제로콜라나 맥주와 과자를 사서 집에 가서 유튜브를 보면서 먹었던 것이 제 수험 생활의 낙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블랙핑크를 좋아하는데 블랙핑크 스테이를 들으면서 많은 힘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수능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건 누가 더 뭐 똑똑하냐의 차이라기보다는 그냥 누가 더 그 수능 문제에 익숙해지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비록 큰 시험이고 너무 잘하는 사람들도 많고 계속해서 비교가 되는 그런 구조이긴 하지만 많이 부담 가지시지 말고 한 발씩 더 익숙해진다라는 생각으로 임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영상이 선택 과목을 고민하는 많은 수험생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G2 빼고 다 했죠. 그러면은 과탐 7개의 과목을 싹 다 했다고요? 저희 학교가 좀 더 좋은 학교인 것 같습니다.